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지원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무상 유아교육 전면 확대를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재임 선서를 하고 각오를 밝혔지만 그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 상실은 증가했고 국적 이탈은 감소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무단 횡단하다 적발되면 최고 $250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개혁이 연방의회에서 나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히자 각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지원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체자 학비 지원에 이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 주의회는 무려 437건에 달하는 이민 관련 법과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뉴저지주를 포함해 콜로라도, 미네소타, 오리건주에서는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불체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15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불체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뉴욕주에서는 이들에게 주정부 학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욕주는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불체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주가 됩니다. 워싱턴주에서도 지난주 불체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주정부 예산은 아니지만 민간 기금을 조성해 불체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체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이미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주 등 8개 주가 불체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불체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는 모두 13개 주에 이릅니다. 뉴욕주 의회에서도 올해 불체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최근 적자에서 벗어나 $20억 흑자로 전환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무상 유아 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지만 재산세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1,372억 규모의 2014에서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총 $15억 투입해 무상 유아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현재 무상 유아 교육은 일부 학교에서만 2~3시간씩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저녁에서 무상 유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군에서 개발해야 하고 주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터스쿨도 무상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7억 2천만 지원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외 교육 지원 예산이 $8억 700만 늘어나고 우수 교사 기금도 운영됩니다. 빅햄턴 뉴욕 주립대의 약대 설립 기금으로 $1,000만 지원되며 코넬 대학 건물 개보수 기금으로 $50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2년 동안 동결됩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회계년도와 다음 회계년도에 걸쳐 연소득 $50만 미만인 가구에 재산세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정치인들의 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티 주지사의 브릿지 게이트 결백을 믿는 사람은 3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지사의 해명을 못 믿겠다는 대답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신뢰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크리스티 주지사가 트렌튼 전쟁기념관에서 두 번째 임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취임 연설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세금을 줄이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등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그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USA Today가 어제 발표한 크리스티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504명 가운데 브릿지 게이트 스캔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3%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절반 이상인 58%가 크리스티 주지사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해명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미 국민의 42%가량이 크리스티 주지사의 해명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크리스티 주지사의 결백을 믿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2%에 그쳤습니다. 또 크리스티 주지사가 오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공화당 후보 가운데 1순위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호감도가 추락하고 비호감도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동포들은 늘어난 반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한 동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 혼동되는 개념인데요.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동적으로 국적 상실이 됩니다. 국적 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면서 국적 이탈이 됩니다. 지난 20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13년 국적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한 한인은 9,935명으로 전년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 동포의 국적 상실 신고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이처럼 국적 상실 신고가 늘어나는 것은 한인의 시민권 취득 증가, 65세 이상 한인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함에 따라 국적 회복의 선행 절차인 국적 상실 신고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동포 2세들의 국적 이탈은 525건으로 전년도 674건에서 21.1%나 줄었습니다. 지난 2001년 925건까지 급증했던 국적 이탈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동포는 45,25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9.4%인 44,999명이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새 연방 빈곤선 기준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인상됐는데요.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 보증 기준도 인상된 연방 빈곤선에 따라 올랐습니다. 가족이민 초청에서 재정 보증의 기준이 되는 연방 빈곤선이 인상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 연방 빈곤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 거주자는 2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전년도 15,510달러에서 15,730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3인 가족은 19,090달러, 4인 가족은 23,850달러 등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가족이민 초청의 경우 미국 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 수를 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미국 내 4인 가정의 경우 가장이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을 가족 이민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6인 가족이면 39,962달러를 넘어야 합니다. 연방 빈곤선 31,970달러의 125%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4 가족이민 초청 재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초청 대상자까지 합친 가족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연소득 19,662달러, 3인은 24,737달러, 4인이면 29,812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2세, 3세들의 동포 후세 교육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최근 성인들 사이에 한국어 학습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성인 수강생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어제 발표한 2014 한글학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그리고 델라웨어 등 5개 주 한글학교에 등록된 성인 수강생은 4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6%나 늘었습니다. 한류와 높아진 한국 경제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글학교 수는 현재 총 171
1개입니다. 1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27% 증가했고 교원 수는 2.58% 감소했습니다. 학급 통폐합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급을 운영하면서 교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박희동 교육원장의 설명입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4,6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 유치원생 2,517명, 중학생 1,627명, 고등학생 66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글 학교에 등록하는 수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한국어 교육을 역사 교육과 문화 교육으로 확대하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글 학교가 재외동포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 슈퍼볼이 열립니다. 40명의 관람객들이 몰릴 경기장 인근 지역 교통 대란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뉴욕시에서도 관련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당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일 열리는 올해 프로풋볼 슈퍼볼을 앞두고 대회 당일 뉴욕시와 경기장 주변 지역에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슈퍼볼은 덴버 브론코스와 시애틀 시혹스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예년과 달리 경기장 인근 지역이 아닌 뉴욕시에서 각종 슈퍼볼 관련 행사가 일주일 내내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일 타지에서 온 관람객들이 복잡한 뉴욕시와 뉴저지 대중교통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하면서 마이애미 인구와 맞먹는 40만 명의 관람객을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의 혼잡을 지적했습니다. 타임스는 또 올해 슈퍼볼이 날씨에 큰 영향을 받을 것도 우려했습니다. 돔 형태가 아닌 경기장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최 측과 각 지역 정부기관은 교통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기구인 뉴욕, 뉴저지의 슈퍼볼 개최위원회는 경기 당일 관람객 수송을 위해 펜 익스프레스라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경기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스타디움 주변에 차량 접근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저지 트랜짓은 경기장과 연결되는 라리탄 밸리 노선에 2층짜리 객차를 투입해 늘어나는 승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보행자의 천국이라는 뉴욕시가 보행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행자 단속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보행자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꼭 지켜야 하는 법인데요. 하지만 과도한 범칙금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맨해튼 어퍼 웨스트 브로드웨이와 94에서 97가 일대가 교차하는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범칙금은 최대 $250입니다. 뉴욕시가 무단 횡단에 대해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보행자 집중 단속은 지난 19일 새벽 이 지역 일대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3건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격 취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빌 브래튼 뉴욕 시경국장은 특히 이날 사고 지역 도로를 직접 방문해 경찰을 격려하고 시민들에게 무단 횡단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맨해튼이라는 특성상 최대 $250에 달하는 범칙금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타겟이 이메일 피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피싱은 이메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인데요. 의심되는 메일은 열어보지 마시고 이메일을 열어보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3일에서 어제까지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타겟을 사칭하는 피싱 이메일이 12건 접수됐습니다. 타겟은 실제로 1년간 무료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타겟 측은 이메일 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타겟 정보 유출과
타겟과 관련된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이메일을 열기 전 수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겟은 웹사이트에 자신들이 발송한 이메일 원문을 게재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메일은 열어보는 것만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싱 이메일들은 또 다른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싱 이메일 내 링크를 접속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타겟은 타겟을 가장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카드 정보를 요구할 때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